이어서 CBS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순서입니다. 포스코가 포항이 아닌 광양에 신규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 결과 실제로 포항에는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어서 이 포스코가 광양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한 소식 김대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포스코의 포항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포스코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 그룹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포항에 4조 1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 같은 기간 광양에는 4조 8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음, 조사됐습니다. 뭐 투자액도 투자액입니다만 신규 투자를 얼마만큼 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기간 중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은 양극재 1단계 공장과 음극재 2공장 2단계 사업 등의 신규 투자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열원 공장 가연료 신규 교체와 원료야드 밀폐와 내화물 소송 공자 노후 설비 합리화 등 노후 시설 장비 설비 교체와 합리화 공사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역은 사고로의 개수 외에 친환경 차용 전기 강판을 만드는 사전기 강판 공장과 음, 양극재 4단계 공장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포스코 홀딩스 사태 당시에 시민들이 주장했던 포항과 광양 간의 투자 불균형이 억지 주장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포스코 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철강 사업을 넘어 미래 먹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에 투자가 가능했던 많은 사업들이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광양 음,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포항 지역 부지 부족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포스코가 지역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가장 고민했던 것이 적절한 부지 확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뇌화물 대신 미래 먹거리 사업인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예.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포스코 케미칼로 사명도 변경했습니다. 음. 지난해 2차 전지 소재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7%를 넘어서면서 올해 다시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내화물 생산 기업이 아니라 미래 세계 산업 쌀이 될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주력 공장도 광양에 있는 거죠? 네,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 2017년 59만 4천 제곱미터, 약 18만 평 규모의 2차 전지 컴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포항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광양 율천 산단과 김해공단 중 검토 끝에 광양을 선택했습니다. 네. 당시 영일만 3 산업단지는 음. 에코프로가 양응극재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었고 영일만 4단지는 조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포스코 그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포스코 퓨처엠에 이어서 그 전기차용 강판도 지금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동안 포항 제철소에서만 생산하던 전기 강판 공장까지 포항 제철소 내 부지 부족으로 음. 광양 제철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 강판의 경우 생산 방식이 까다롭고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동안 포항 제철소에서만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사공장 증설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소 내 부지가 없어 결국 광양제철소에 짓게 되면서 포스코로서는 업무 연계성마저 떨어지는 음.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전기 강판 사공장의 경우는 투자비가 1조 원에 달해서 만약에 이 투자가 포항에서 이루어졌다면 포항과 광양 간의 그런 어떤 투자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 그룹이 포항 지역 신규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부지 현황만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포스코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부지는 2022년 현재 1084제곱미터 약 330만 평에 불과합니다. 반면 광양제철소는 공장 가동 이후 지속적인 매립 공장을 통해 현재 약 2,149만 제곱미터, 약 651만 평으로 포항제철소의 두 배에 음. 이릅니다. 광양제철소의 부지가 넓다는 건 앞으로 투자라든지 신규 사업 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광양제철소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사업 외에도 계획서 수립과 동시에 즉시 투자가 가능한 다수의 유휴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앞으로 투자 계획 시에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광양제철소 인근 율촌산단과 해룡산단에는 수백만 평의 유휴부지도 있습니다. 투자가 생명인 4차 산업 특성상 광양 지역 투자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철강이 포항의 중심이었다면 2차 전지는 광양이 중심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포스코가 그 수소 환원 제철소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투자 불균형은 사실상 단일 공장 투자에 그쳤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은 지난 2021년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하면서 현행 고로 방식의 철 생산을 수소 환원 제철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하면 환원제로 사용하던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환원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고로를 모두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제철소를 지어야 해 투자되는 비용만 최소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제2의 창업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전환일 텐데요. 하지만 이 역시 부지 문제가 이 포항의 투자를 좀 더디게 하는 장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포스코에 따르면 3기의 수소 환원 제철소를 짓는 데만 최소 140만 제곱미터, 약 42만 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예. 이와 관련된 수소 밸류 체인 확보까지 위한 부지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포항에는 부지가 없어 포항으로서는 그림의 떡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포항시나 경상북도 또 포스코 또 정부 관계 당국 여러 곳에서 이런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로서는 현재 포항 제철소 내 건설이 최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만큼 기존 부지 내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라 해안 매립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해안 매립의 경우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환원 제철 원천 기술 개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투자 적기를 놓칠 경우 또다시 철강 선진국들에게 우선권을 내줄 수 있는 만큼 발빠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포항의 신규 투자 부지가 부족하다는 소식 먼저 알아봤고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2년 반 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이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신공항은 경북 군위와 의성 지역에 민간과 군 복합공항으로 건설돼 오는 2030년 개항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기부대 양여차액의 국비 지원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만약 개발 이익이 모자라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현재 공항 부지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항 목표 시점이 2030년까지인데요. 이때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 아직 많이 남아있죠. 네, 당장 비슷한 시기에 개항하는 가덕도 신공항과 경쟁하려면 야간 이착륙 제한, 즉 커퓨 타입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네. 또 주변 인프라를 갖춰 대기업을 유치해야 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건 긴 활주로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11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할 사업 시행자를 찾고 공항까지 접근할 도로를 놓는 등 남은 절차에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업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을 통과한 통합신공항이 이런 난간을 딛고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죠. 뉴스 이데이 김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